네, 이어서 금리 인하와 또 영향성을 볼 수 있는 채권에 대한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하락폭을 좀 축소한 이후에 약간의 보합 정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고용 지표가 또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6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분위기가 가장 최근에 이제 전달받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선 지난주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미국 국채 금리는 10bp, 10년물 기준으로 10bp 정도 떨어지면서 4.08%까지 왔습니다. 2년물 금리도 5bp 정도 떨어지면서 현재 4.48%를 기록 중이고요.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각을 기존이랑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채권 금리가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주요 지면들을 살펴보면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예상대로 올해 성장한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서 긴축 정책을 되돌리는 게 적절하다라는 직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미 상원 증언에서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데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발언들을 하면서 연내 인하 가능성들을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말 2월달 비농업 고용 부분을 보고서도 발표가 됐습니다. 결과는 27.5만 명 정도 증가했고요. 시장 컨센서스가 19만 명 정도였는데 컨센서스를 대략 8만 명 정도 웃돌았습니다. 2월달 비농업 신규 고용 수정치도 전월치인 22만 명 정도를 또 상회하는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고용 지표 자체는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는 조금 좋게 나왔다는 게 결론입니다. 다만 이제 2월달 실업률 같은 경우가 이슈가 됐는데요. 2월달 실업률이 3.9%로 월가 예상치 3.7%, 전월치인 3.7% 모두 상회를 하면서 결국에 실업률이 2022년도 1월달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게 고무적이었습니다. 고용시장 지표 자체를 놓고 보면 두 가지 시각들이 조금 엇갈릴 수 있는데 결국에 실업률이 고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들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도 6월달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의 고용 상태, 그 안에서 이것저것 부분적인 내용이 있지만 실업률의 포인트를 좀 맞춰주셨습니다. 6월에 대한 그런 기대감 좀 더 가져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그렇다면 이 채권 시장과 관련해서 한 줄 평 하신다면요? 네, 한 줄 이번 주 키워드는 6월 금리 인하고요. 연준과 ECB 모두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두 국가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전체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1월달 FOMC 직후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단을 4.3 그리고 하단을 3.80%로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1월 연초만 하더라도 GDP랑 고용에 이어서 CPI 서프라이즈까지 나왔기 때문에 미국 국채금리 10년이 상단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시장금리도 유사한 흐름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월달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지만 동시에 이제 실업률이 동시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반된 요인들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2년 만에 최고로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이제 파월 의장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임금 상승률이 둔한 점을 고려한다면 노동시장의 강세가 과거처럼 인플레이션을 다시 끌어올리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추세라면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는 봄까지 계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전 대비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주 발표가 되죠. 2월달 CPI 상승률이 근원 기준으로 MOM 0.3 그리고 YY 기준으로 3.7%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1월달에 기록한 MOM 0.4랑 YY 3.9%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CPI가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지금 현재 대세인 6월달 금리 인하로는 조금 더 레러티브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쪽의 시나리오, 통화정책에 대한 시나리오는 3월달 QT 논의 진행, 그리고 5월달에 연준의 인하에 대한 기대감 확대, 그리고 이후 직접적인 인하 가능성은 6월달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까지 고려했을 때는 지금 전망치 변함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국채금리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스권의 상단에 가까웠다면 현재를 기점으로 미국 국채금리는 박스권 중반에서 박스권 하단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ECB고요. 이제 3월달 ECB 회의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정책금리는 동결, 그리고 경제 전망은 무엇보다 하향이 됐다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로존이 지금 부진한 경제 상황 속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서비스업의 임금 상승세로 역내 기저 물가 압력이 높은 수준이란 점이 가장 큰 우려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3월달 FOMC를 통해서 올해 물가 전망이 기존 대비 하향 조정됐습니다.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의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과연 ECB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현재 ECB에서 확인되고 있는 중기 물가 목표치 2%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지금 확률들이 높아지는 와중에 지금 ECB의 정책위원들도 4월보다는 6월달에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ECB는 6월달 인하를 훨씬 더 강하게 시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ECB 같은 경우, 유로존 같은 경우는 임금 추이가 핵심이긴 하지만 지금 타이트한 노동시장 환경이 지속된다면 점진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커 보이고요. 4월보다 6월에 더 많은 지표들의 확인이 충분히 수반된 이후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금리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6월 달에 인하될 수 있다는 부분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또 계속해서 관련된 예상들은 오차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채권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앞서 말씀드린 레인지 3.8과 4.3의 딱 중반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월달 고용에 이어서 지금 금주 발표될 CPI까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미국 국채금리는 레인지 중반에서 하단으로 수렴하는 모습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달 ECB에서 역시 금리 인하 가능성, 특히나 6월달 인하 가능성이 베이스 시나리오로 확인된 만큼 유로존 시장도 독일 국채 금리를 중심으로 하향 안정화 흐름들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대외 여건과의 동조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과 유로존의 금리 하향에 맞춰서 국고채 금리 하락 압력도 이번 주에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이제 2월 고용 지표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표 관련된 부분들 잘 포인트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채권 플로우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이었습니다.